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원국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데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32개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해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GDP의 2%인 국방비 목표치를 5%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논의를 벌였습니다. 나토 수장이 이 수치를 공식화한 건 처음입니다. That means that we have to concentrate on three big issues. One is defense spending.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비 1.5% 구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목표치가 미국의 지출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38%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츠 독일 총리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ith the crimin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must be able to defend ourselves against such attacks at all times.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이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제공할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타우러스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관계 악화와 확전 가능성을 무릅쓰고 독일이 타우러스 제공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유럽연합에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한 뒤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한 유럽연합 EU와의 관세 협상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EU에 50%의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발언이 나오자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이 말은 또 바뀌었습니다.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으며 관세 부과는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spoke to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von der Leyen. Did you discuss the 50% tariffs and did you agree to? And I agreed to do that, and that she said we will rapidly get together and see if we can work something out. EU 집행위원장은 통화에서 좋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9일은 애초 미국이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 시점과 같은 날입니다. 외신들은 통화에서 EU의 추가 양보안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You've talked before about putting more sanctions on Russia.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more seriously? Absolutely. He's killing a lot of people.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him. 앞서 러시아는 24일 밤사이 우크라이나 30여 개 도시에 드론 300대와 미사일 70발을 발사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다룬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기 월드 리포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영상 한 편을 틉니다. 남아공에서의 백인 농부 학살 의혹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상영이 끝나자 두 정상은 백인 농부 학살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Do allow them to take land. Nobody can and then take when land. they take the land, they kill the white farmer. And when they kill the white farmer, nothing happens to them. No, there is Nothing happens to there them. is criminality in our country.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가 박해와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남아공에 대한 원조 중단과 남아공 아프리카너 백인 49명의 난민 수용 등의 명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남아공 백인 농부들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상영한 영상도 조작된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We mustn't mischaracterize things as a genocide and the like. It's not the case at all because, as we've seen, when you mischaracterize things like that and this misinformation gets out, it does have real-world consequences.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있는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심지어 외교 상대의 눈앞에서 언급하는 결례를 저지른 건 국내 정치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백인 탄압 의혹을 국내 이민 문제와 연결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 계층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In many ways, the argument that is being made is about South Africa, but primarily actually about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를 위한 일종의 리얼리티 쇼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할지 몰라도 정통적인 외교 문법이 무너지면서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와 기대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난 16일 이스탄불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각 휴전과 종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We just spent 2.5 hours talking to Vladimir Putin, and I think some progress has been made. 협상 진전에 따라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하며 자신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안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президенты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диалог по всем затронутым вопросам, в том числе, конечно, и по украинской теме.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등 러시아의 핵심 요구 조건들은 변하지 않았음을 내비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조건적인 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양자 협상 대신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 당사국들의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의 돌파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과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얘기한 뒤 양국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안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것이며 타결 시점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So we're meeting with almost all of them, including China. And at the end, I'm setting the deal. 앞으로 2주나 3주 뒤 협상안을 마련하고 특정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갈취해오다 지금은 높은 관세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며 덕분에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you know, I want a fair deal with China, but China's been ripping us off for many years, so maybe something should be thought about, you know, a little bit of retribution.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율을 먼저 낮추라는 중국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 상태로 중국과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며 어느 시점엔 관세를 내리겠다며 여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달 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총선에서는 반트럼프 정서를 타고 진보 성향의 집권자유당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원기 월드 리포터입니다. 호주에서는 현지 시간 3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한창입니다. 이번 총선의 쟁점은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To be honest, the political state of America is it's heavily impacting the way that I'm viewing the current election, just in the sense of trying to avoid the situation that's happening over there. 올 초만 해도 집권 노동당은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집권 후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의 상호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또 호주의 주요 무역 상대인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Slowing down of manufacturing in, for instance, China will decrease their demand for Australian exports of coal and iron ore, which are our main categories of exports. And this, I'd say, the largest threat to Australian economy right now. 이런 변화는 그동안 높은 지지를 받아왔던 보수 성향의 자유당 국민당 야권 연합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연합은 반이민과 규제 완화, 공공부문 구조 조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모두 트럼프를 연상케 합니다. 트럼프 따라하기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야당 연합의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Is what your Assistant Treasurer Luke Howard said, which was that you would have a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based upon Elon Musk's model. He's your shadow Assistant Treasurer.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브에 따르면 2월 말 보수연합은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높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은 노동당이 역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권 자유당이 반트럼프 분위기를 타고 역전승을 거둔 상황이 호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은 올랐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 역시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홍원기 월드 리포터입니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쉬인은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왔던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자 쉬인은 주요 가격 제품을 30에서 50% 올렸습니다. 종이 행주의 경우 377%나 올랐습니다. China-founded e-commerce sites Shein and Temu released notices to their U.S. customers alerting of price increases starting April 25th. It follows President Donald Trump's attempts to correct the trade imbalance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무역업체들은 양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며 상품 선적을 줄이고 있고 이미 도착한 상품도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items that I import directly from China, like the pens, pencils, coffee mugs, keychains, calculators, that's all been affected immediatel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관세 인상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taking in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We're going to be taking in a lot of jobs, a lot of plants and factories. They're already coming. I mean, you see it. And we're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and we're going to cut taxes for the people of this country. 하지만 민심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39%로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점점 경직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경선 위에 건립된 해스켈 도서관도 최근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윤서영 월드 리포터가 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위에 있는 해스켈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일부는 미국 버몬트주, 나머지는 캐나다 퀘벡주에 속합니다. 어디까지가 미국이고 어디서부터가 캐나다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닥에 테이프로 붙인 검은 선 하나뿐입니다. 이 도서관은 일부러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나 존재할 뿐 지역 주민들의 우정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Standing in Canada right now, and like if I go right here, I'm standing in the United States, in Derby Line. So, Stansted, Derby Lin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도서관 운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도서관의 정문은 미국 쪽에 있는데 비공식 협정에 따라 캐나다인들도 여권 없이 정문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부터 도서관 직원이거나 회원증이 있어야 정문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월부터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거나 캐나다 영토 쪽으로 정문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We have an emergency exit on the side of the building, which is in Canada. And so we will modify all the entrance. We will have to make it accessible for handicapped people. We will have to have a new door. 미 정부는 마약 밀수범들이 이 지역의 느슨한 국경 단속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당국이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This was done to poke a sharp stick in somebody's eye and to try and be offensive to our Canadian sisters and brothers across the border. 국적과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우정을 쌓아왔던 지역민들. 트럼프 행정부가 인위적인 국경을 세워 없던 문제도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전염병이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윤서영 월드 리포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곧 말라리아 유행철이 시작됩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말라리아 사망자 60만 명 가운데 95%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모기가 번식하기 전에 살충제를 살포해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이 방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살충제도 돈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Meanwhile, the service delivery points are exhausting what they had at hand, which can hardly last 1 month. So the catastrophe is really going to ensue or unfold towards the end of this month.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도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아공 등에서 진행하던 HIV 백신 연구가 자금줄이 끊기면서 모두 멈춘 겁니다. UN 에이즈 계획에 따르면 HIV 감염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2029년까지 신규 감염자가 870만 명, 관련 사망자는 63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HIV pandemic continues. COVID has come and gone, but HIV is still with us.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염병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실험실에서 병원균이 방치되고 있으며 국경 검역소에서는 감염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전염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엠폭스와 에볼라 등 치명적인 질병들도 재확산할 수 있습니다. I think both countries have reported that the decline in the testing coverage for mpox is linked to USAID that was supporting the sample transportation. Now with the pause or the cancellation of this funding. 미 언론 뉴욕타임즈는 개도국의 방역망 붕괴로 전염병이 확산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본토에까지 유입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는 사이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면서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동맹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작심이라도 한 듯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시작은 관세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4배 높은 관세를 물린다고 했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여러 나라가 미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다 나온 발언입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인데 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지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거란 주장도 있지만 우리와의 무역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무역이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할 때 지금까지는 유럽을 호명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군사적 지원까지 꺼내며 앞으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나 주한미군 방위비 등에서 큰 돈이 협상 과정에 오를 수 있는데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의 부재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됩니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나 조선업 등을 협력 분야로 거론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갈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